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클래스 뭐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뭐 초보용 강좌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엮어야 되는지, 그리고 클래스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 뭐 우리 여태까지 이제 예제들 있잖아요. 뭐 MFC 10번이라고 오늘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추가해야 되는지, 특히 MFC의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초보자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난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컴파일 하고요. 이제 단축키는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여기에 뭔가 내가 만든 지난번에 차일드 윈도우까지는 했습니다만, 차일드 윈도우 외에 뭔가 연산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자유주행을 하거나 컨트롤을 하거나 하는 뭔가 다른 코드들을 추가해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정의를 하는 거. 차일드 윈도우는 윈도우 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또 달라져 성격이.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만든 어떤 코드를 추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차일드 윈도우 추가할 때 하고 되게 차일드 윈도우 추가할 때 하고 되게 비슷하겠고요. 여기 일단 차일드 윈도우 오랜만에 마이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일드 윈도우는 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 차일드 윈도우 만들어져 있고 뭐 크리에이트 이런 것들 귀찮으니까 지금은 그냥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윈도우네요. 그래서 뷰에다 붙일 거니까 마이 윈도우 H 이렇게 붙이고요. C 마이 윈도우 바보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혼란 피하기 위해서 뭐 이니셜 업데이트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대로 크리에이트 계열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바보.create 널 이름 child visible ws border select는 0에 0에 400에 400 this 0.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윈도우 하나가 이렇게 차일드 윈도우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내가 만든 클래스 얘기를 하면서 왜 차일드 윈도우를 만들었냐면, 저희 어쨌든 얘도 내가 지금 C 클래스하고 관련된 것들을 추가했잖아요. 마이 윈도우, 그 다음에 마이 윈도우 헤더, 그리고 C++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만드는 파일 뭘로 할까요? 자, 먼저 헤더 파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헤더 파일을 먼저 내가 만든 클래스였기 때문에 뭘로 할까요? 뭐로 하지? 폰이 휴대폰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네, 이름은 뭐 마음대로 붙여주세요. 뭐 폰 하고 붙여주면 이제 여기에 텅 빈 이런 것들이 하나가 나오고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폰 헤더 파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폰.h 그냥 그대로 있고요. 다음에 C++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C++ 폰.C++ 하고 이제 만들어주면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폰.C++, 폰.h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컴파일 해볼까요? 띵.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 좌절을 하는데요. 에러가 이제 발생합니다. 페이탈 에러. 네, 에러도 일반 에러가 아니라 페이탈이고요. 페이탈 unexpected end of while looking for precompiled header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precompiled header입니다. 이 precompiled header라는 거를 보통 이 MFC 환경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서 등록 정보 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Alt F7번을 쳐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세팅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세팅. 요새 이제 상위 버전에서는 이거 클릭하고 프로퍼티 누르면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요새 프로퍼티에 해당하는 게 Alt F7번 세팅에 들어갑니다. 프로젝트의 세팅. 자, 여기 이제 눈여겨보시면은 여기에 C++라는 거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프리컴파일드 헤더라는 게 보입니다.
이 프리컴파일드 헤더를 쓰겠다라고 되어 있고, 얘는 스탠다드 AFX.h가 헤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리컴파일드 헤더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실 이 윈도우즈 계열들을 그냥 깡으로 C++ 32비트 또는 64비트 MFC 안 쓰고, MFC라고 하는 플랫폼을 안 쓰고 그냥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수십 개의 헤더 파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버튼을 추가하면 버튼.h, 다이얼로그 추가할 때 커먼 다이얼로그.h, 윈도우즈.h, 윈도우.h,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프리컴파일드 헤더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여기 얘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마이 윈도우, 차일드 윈도우의 경우에 맨 위에 보시면은 스탠다드 AFX.h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AFX.h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맨 첫 줄에 맨 위에 모든 파일들이, IC는 리소스니까 없겠고요, 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맨 위에 샵 include standard afx.h를 넣어주면 바로 이 precompiled header std afx.h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탠다드 afx.cpp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맨 위에 아무 코드도 없지만 하나가 떨렁 있습니다. 얘는 뭔가 하고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뭔가 외계어들이 많이 써져 있고, AFX, AFX, 이 AFX로 시작하는 게 바로 MFC 계열들이고요. 얘네들 관련된 요걸 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수십 개의 헤더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컴파일을 하겠다. 미리 컴파일을 해놓고 여기저기 다른 데서도 다 갖다 쓰겠다. 이게 이제 프리컴파일드 헤더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파일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무조건 위에다가 이걸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리컴파일드 헤더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프리컴파일드 헤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얘를 무조건 맨 위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프리컴파일드 헤더가 없는 거, Qt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귀찮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건 Qt 편 들어갈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수업이 있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폰.cpp은 뭘 불러올 거냐면 폰.h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 리눅스 대비해서 헤더 파일의 대소문자들은 윈도우즈에서는 이거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만 리눅스에서는 구별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습관을 좀 들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불러옵니다. 폰.h를 불러왔지만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내가 만드는 클래스 어렵지 않게 이제 흘러갈 거고요. 폰.h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만드는 클래스를 하나, 위에다 안 적으니까 이상한데, 요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이거 안 붙이면 좀 불안해서, 이거부터 붙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건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클래스, 뭐라고 할까? 폰. 앞에 C자 붙여야 되냐고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AA 붙이셔도 되고 Z를 붙여도 되고요. 제가 많이 쓰는 스타일에서는 V 붙이면은 윈도우즈랑 리눅스 양쪽에서 쓰는 스타일들로 구별하고, 보통 C라고 쓰면은 MF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이폰 I로 써본 거 처음인 것 같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클래스는 이렇게 타임명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사실 이렇게 하면 변수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스타일의 A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다 익숙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타입은 아이폰이고 얘의 생성자는 아이폰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컴파일 해보시면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요. 폰.cpp에 가서 보니까 이제 자, 그러면 폰이라는 걸 한번 아이폰이죠. 아이폰을 VV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더니 에러가 납니다. 자, 뭐라고 에러 났냐면 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링킹 에러입니다. 이게 컴파일러 에러가 있고 링크 에러가 있는데 링킹 에러는 뭔가 다 컴파일 할 때 문제가 없지만 오브젝트들을 실제로 EXE로 실행 파일로 만들려고 봤는데 특정 함수나 변수가 없을 때에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땡땡의 아이폰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없구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마이 윈도우 같은 것들 가서 보시면은 남의 예제를 봐도 되겠죠. 마이 윈도우에 생성자를 만든 다음에는 마이 윈도우 안에 바로 이 생성자를 실제로 함수를 만들었죠. 이거는 함수의 타입, 프로토타입을 의미하고 얘가 실제로 함수의 본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폰의 경우에도 여기에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이폰 땡땡의 아이폰.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별 문제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컴파일 관련한 거, 링크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폰.h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성자가 있어서 여기에 전역 변수 형태로 이렇게 불러다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딴 데서 불러다가 뭔가 일을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폰으로 뭘 해야 되지? 네, 여기 뭐 이제 변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되겠고요. x, y. 그러면 아이폰의 변수 초기화될 때 x는 0, y는 0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겠고요.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녀석을 자 마이 윈도우에서 불러다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이폰의 v.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에러 났죠. 이제 보시면 아이폰이 뭔지 모르겠어요. before identifier v. V 앞에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폰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샵 인크루드 해서 아이폰을 그냥 폰이네요. 폰을 불러왔습니다. 아이폰 되게 이상하다. 네. 자 이러면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컴파일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마이 윈도우 파트에 가서 그림을 하나 냅다 그려봅시다. 페인트 불러가지고 그림 그리는 창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안 익숙하니까 CDC에 PDC는 DC 이렇게 하고 자, 아이폰이 V였기 때문에 V. 이런 거 해볼까요? move to 0에 0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PDC에 line 2 그러면 이제 V가 안에 XY가 있잖아요. 그래서 V 자, V는 뭐냐면 그냥 변수입니다. 그래서 V 안에 있는 거 포인터일 때는 화살표 써야 되겠지만 V가 변수, 일반 변수이기 때문에 점을 찍어보면 X가 나오죠. V.Y. C 포인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겠고요. 화면에 이제 그려봅니다. 자, 거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00 좌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폰이 생길 때 좌표를 100, 100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짝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간단한 예제입니다만 마이 윈도우 쪽에서 아이폰이라는 거를 어떻게 클래스를 불러오는가에 대한 간단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사실 할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클래스들을 만들 때 맨 위에 스탠다드 AFX.h 프리컴파일드 헤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붙여주시는 건데 오늘은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할 만큼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예제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아예 그냥 제가 MFC 10번 안에다가 넣어버릴게요. 열려있네. 자, 이 MFC 10번에는 이 인크루드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복잡한 걸 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크루드의 세계관에서 보시면은 녹화는 잘 되고 있는 거야. 녹화가 안 됐어. 예,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인크루드의 세계관은 조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폰.h, 폰.cpp처럼 폰.h, 폰.cpp 대신해서 a.h, a.cpp 만듭니다. b.h, b.cpp, c.h, c.cpp 이렇게 만들면
A.H에는 아까 아이폰처럼 이런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여기도 클래스 AA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자, A.C++은 이걸 불러오기 위해서 A.H의 형태를 include로 불러옵니다. include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카피돼서 여기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 AA가 이제 include A.H 때문에 이 부분에 클래스 AA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AA의 A 하고 전역 변수 형태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B.H에 클래스 BB가 있고 include B.H에서 요게 클래스 BB에 대한 내용이 요게 붙어 있기 때문에 BB는 B다 라고 정의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살짝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했죠. 아이폰에 VV 이러면 컴파일 잘 되고 있죠. 링크까지 완벽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요. 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C는 클래스 CC가 C.H에 정의되어 있고 자 여기 C.C++에서 C.H도 불러와 A.H도 불러와 B.H도 include 세 개에서 불러오니까 이 C의 경우에는 C.H 클래스 CC가 있으니까 cc.c라고 쓸 수 있겠고요. A.H를 불러왔습니다. A라고 하는 클래스 AA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음 B.H도 불러왔기 때문에 얘를 불러오니까 BB의 B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헤더 파일들에 어떻게 연계하는가요. 자 그런데 C를 10년을 썼네 뭐 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했네 하는 애들 대부분이 이 C에서 헤더 파일을 솔직히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만듭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헤더 파일을 쓰긴 써야겠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뻘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헤더 파일을 깔끔하게 종이 6장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구조는 어떨까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아까하고 거의 똑같은데 A 파트는 다 똑같고요. B.H 안에 샵 include A.H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 파일이 여기 와서 턱 하고 붙는 거기 때문에 B.H 안에는 BB만 있는 게 아니라 AA에 대한 정의도 붙어 있겠죠. 자, 그래서 B.C++에서 샵 include B.H를 하면은 자, BB도 정의가 되어 있고 A.H가 여기 있는 게 여기 와서 싹 붙어 있기 때문에 AA도 B.H 안에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BB.B BB의 B, A의 AA 하고 쓰면 전혀 문제가 없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걸 싹 인클루드해서 가지고 오면 여기서 불러다 쓸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예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봤는데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mywindow.h 같은 거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폰.h를 불러왔고 이 헤더 파일 안에서 다른 헤더 파일 불러왔죠. 뷰 볼까요? 뷰 보시면은 뷰도 여러 가지 뷰가 있고 mywindow.h 불러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여기저기 존재합니다. 메인 프레임 아무것도 안 불렀네. 젠장. 자, MFC 10.h 보시면 리소스도 불러와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APP라는 것도 정의해 이런 게 있고요. 다큐멘트 아무것도 안 불러왔고요. 이런 구조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사례들이고요. 요 두 번째 예제 B.H와 B.C++에서 요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H는 B.H를 불러왔어요. 여기에 CC도 정의가 되어 있지만 B.H 이노마를 카피해서 여기다 갖다 놓죠. 얘를 카피해서 갖다 놓고 그 안에 또 include A.H가 있으니 여기에는 클래스 CC가 먼저 정의되어 있고 자, 요거 B.H를 카피해서 갖고 오니까 클래스 BB가 그 다음에 있겠고 마지막에 include.H.H가 있으니까 클래스 AA도 정의가 되겠습니다. CC, BB, AA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C.C++은 요거 하나만 C.H만 include 하면 AA, BB, CC를 다 갖다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제 구조가 조금씩 복잡해지죠. C를 불러오면 C 안엔 B가 있고 B 안엔 A가 있으니까 AA, BB, CC를 다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아주 쉽고 명쾌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B.H가 A.H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빼고 요 안에 A.H를 넣게 되면 이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해보시면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에러가 발생을 할까요? 에러 발생하는 이유를 이제 곰곰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C 교육에서 이 멍청한 대부분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시다. 사실 대학교 교수들이 이 C 강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대학 교수들 중에 프로그램 잘 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업 레벨에서 봤을 때는 기업에서 하급 또는 뭐 초급, 중급, 주니어급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양반들이 맨날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기 때문에 개판이 되는 겁니다.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프로그래머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C를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만 배워도 모르는 거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인크루드는 도대체 뭐예요? 예. 저희 선배형 저 문과 잘 계신가 모르겠네요. 3년 동안 인크루드가 왜 붙는지를 고민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잘 안 느는 거죠. 인크루드는 정확하게 얘기 드리지만 파일을 카피해서 갖다 붙이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신다면 이 녀석을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클래스 CC가 맨 위에 붙겠죠. A.H를 인크루드 하니까 이 녀석을 그대로 카피해 갖고 여기다 넣습니다. 클래스 AA가 여기 들어가 있죠. B.H를 이제 부르겠죠. B.H를 카피를 해서 붙이려고 보니까 A.H가 있네. A를 한 번 더 여기 BB가 있고요. B.H를 붙일 때 BB 들어왔고 A.H를 한 번 더 카피해서 붙이기 때문에 AA, BB, AA 이런 식으로 AA가 먼저 A.H에서 정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B.H를 불러올 때 다시 클래스 AA를 또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AA가 두 번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러는 뭐라고 나오냐면 리데피니션 되어 있다. AA가 두 번 호출이 됐다라고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샵 인클루드가 의미하는 게 카피다. 카피해서 거기다 붙이는 거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필요한 프로토타입들을 가져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컴파일러를 만들어 보시면은 인크루드 기능은 카피해서 그냥 그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기본적인 것들을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이 제대로 강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만들어 봤을 리가 있나요? 컴파일러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 본 사람 지금 찾으면은 저 포함해서 3, 4명분이나 남아있을래나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기능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해 보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 줄씩 풀어서 보시면 클래스 CC A.H 그러면 클래스 AA가 여기 와서 붙어 있겠고 B.H 불러오니까 클래스 B가 붙어 있고 그 다음 줄에 샵 인클루드 A.H가 여기 붙으니까 클래스 AA가 붙어서 AA가 리데피니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컴파일러 에러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쓰다가 보면은 서로 이런 식으로 믹스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이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 열어볼 때마다 보게 되는 프리프로세서 기능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선가 한번 다 본 거죠? 아까 제가 썼던 불안해서 안 되겠어 하면서 썼던 게 폰.h의 맨 윗부분 보시면 이런 식의 if, ndf, if not define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efine, and if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앞에 샵이 붙는 것들은 include에서도 쓰고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include, 그죠? 샵이 있는 것들은 다 프리프로세서 계열들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if not defined 언더바 바보. 이 이름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폰.h에는 제가 그냥 바보 그리고 옆에다 날개 2개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죠. 스탠다드 AFX.h 같은 거 보세요. 이제 가서 보시면은 if not defined 하고 와 엄청나게 긴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아무 글자나 쓰고요. 이 언더바 바보가
define 되지 않았다면, and 때문에 define 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샵 if로 시작하는 거는 and if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종의 대괄호가 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보가 define 되지 않았다면 이제 요 안쪽 내용을 실행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바보 내가 만든 적이 없죠. 그래서 바보가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 안쪽에, 그리고 바보가 만약 정의되어 있다면 바깥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바보가 정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바보를 정의하고 클래스 AA를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if not defined 바보 이미 정의되어 있어. 그럼 이제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AA가 두 번 호출되지 않게 선언이 두 번 정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중요한 클래스 AA 주변을 if not defined and if로 써버리고 여기에 아무 글자나 써놓고 이게 정의가 안 됐다면 define 이걸 정의를 해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요게 또 만나게 되면 앞서서 보시면 요 AA 정의한 부분에 앞뒤에 이런 프리프로세서가 없으니까 AA 정의하고 BB 정의하고 또 AA 정의하니까 컴파일러가 아까 했잖아 하고서 에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f not defined 바보라고, 그리고 define 바보라는 이 바보 같은 문장은 이렇게 들어와서 바보가 define 안 됐으면 define을 하고 define 하면서 요 괄호 안에서 AA 정의하고 끝나고요. 요게 또 꼬여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 스크립트 안에서 또 들어오게 되면 바보는 아까 정의했는데, 그래서 이걸 탈출해서 AA가 두 번 호출되는 걸 막은 겁니다. 똑같은 기능이 어디냐면 if not defined, 여기는 NDF이고요. 얘는 not 기호 쓰고 반드시 여기에 괄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if NDF를 많이 쓰는 게 여기 개수가 6글자로 똑같아서 줄 맞추기가 편합니다. 한번 보세요. 폰.h 보시면 자, 여기가 줄이 딱 맞죠? 이 글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많이 쓰는 편이고요. 옛날에는 if not defined 해서 괄호 썼는데 이거 타이핑 많이 해야 되고 귀찮아서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FC 상급 버전들부터 그냥 샵 프라그마 원스 해서 이 내용은 한 번만 호출해라 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이 두 번이, 세 번이 카피가 돼서 붙더라도 한 번만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 AA는 한 번만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최근에 헤더 파일들에서 많이 쓰이는 거. 이런 형태는 아마 여러분들이 리눅스, 이 두 가지는 리눅스에서 많이 보실 거고, MFC는 최근에 프라그마 원스로 대체를 많이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프로세서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헤더 파일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면 여기까지는 사실 초보들, 극초보 정도는 아니고 대충 이제 초보 한 2, 3년 쓴 사람들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골치 아픈 경우,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클래스를 복잡하게 설계하려면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스킬들이 올라가서 중급 레벨로 올라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구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배우시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C에서 옛날부터 많이들 쓰는 타입인데 이제 되게 헷갈리게 되는 한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뭐 방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bb.b, aa.a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사례를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허우적 하면서 이짓 저짓 다 해보고 뭐 쓸데없이 여기 익스턴 같은 거 왜 갖다 불러오고 하면서 뻘짓합니다만,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A.H하고 B.H를 설계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클래스 AA를 선언하고 있는데 B.H를 불러왔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AA 안에 BB가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AA 안에 BB가 있어서 BB를 쓰려면 B를 불러와야겠구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클래스 B.H를 불러서 여기다 카피를 하려고 보니까 이 안에서도 A.H를 불러옵니다. 그럼 다시 얘를 불러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H 안엔 B.H가 있고 B.H 안엔 A.H가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막 부르면서 계속 부르게 되겠죠. 컴파일러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서로가 서로를 카피하니까 리커시브 재개 호출 구조가 되니까 뻑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을 하면서 나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클래스 설계를 잘 해가지고 AA 안에 BB가 있고 BB 안에 AA가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는 뭐 보통 이제 클래스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설계를 잘못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하다가 보면 반드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설계 구조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AA 안에 BB가 있고 BB 안에 AA가 있어서 서로가 꼬인 관계가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런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C 구조 안에 또는 C++ 구조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초보들이나 중급 레벨들도 허우적 거리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클래스 선언을 야매로 템포러리하게 임시로 하는 방법 하나랑 두 번째는 포인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서 나중에 동적 할당에 대해서 또 배우겠지만 이 헤더 파일들끼리 서로 꼬이는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도 포인터를 씁니다.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이건 에러가 나서 다음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수정했는지 보시면은 자, AA 안에 BB가 있어서 B.H 불러오는 거,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B가 많이 바뀌었어요. B를 보시면, 자, 헤더 파일끼리 서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불러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A.H를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짝대기 거서 지워버렸죠.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면 AA는 어떻게 불러다 써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AA는 어떻게 갖다 써요? 헤더 파일 불러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앞서 얘기했던 클래스를 야매로 템포러리 임시적으로 선언을 하는 방법론을 씁니다. 그게 바로 요게 클래스 AA 땡땡 하면 자, 요 안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AA가 있네. BB는 어떻게 되어 있지? AA가 있네. 위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C 문법으로 정식적으로 통용이 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AA를 요 안에서 여기에 물론 있지만은 여기에서 야매로 만들어 놓고요. BB 잠깐 만들어 놓고 BB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가 틀려지냐면 AA를 야매 임시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본체가 없어요, 현재. 본체가 없기 때문에 본체를 만드는 여기 일반 변수로 AA라고는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A가 어떻게 생긴 건데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AA가 실제화되는 인스턴트를 얻을 수 없는 인스턴티니에이즈드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쓸 수가 없고요. 대신에 포인터로 씁니다. 그래서 AA를 AA 타입으로 포인터 A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이제 컴파일러는 별 문제가 없이 컴파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구조를 왜 그런지 이 부분에서 지금 BB.A는 이제 B.H가 아니라 A.H를 불러왔어요. 이 녀석을 불러와서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B.H가 아니라 B.C++에서 A.H를 일부러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불러오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A.H를 불러오니까 맨 윗줄에서 B.H를 부릅니다. 이 코드가 카피돼서 위에 붙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클래스 AA, BBB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BBA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조가 이제 왜 매끄럽고 깔끔하게 컴파일링 링크가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A.H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 B.C++은 이 부분에 이 코드가 다 와서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러는 컴파일을 해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AA라는 타입이 있네. 자, 이제 BB선은 BB라는 클래스는 위에 AA가 있으니까 근데 걔는 포인터야. 포인터니까 껍데기만 있어서 선언이 잘 됐네. 이렇게 정의가 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AA는 위에서 정의했지만
얘는 야매로 임시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클래스 AA가 바로 이 부분이 될 때는 위에서 AA라고 했지만 야매로 했다라는 표시예요. 이거는 내부가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클래스 AA가 이제 진짜로 선언이 되고 BB는 선언하려고 보니까 위에 있는 타입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진행하면 전혀 문제가 없이 BBA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정의를 하거나 할 때 중급 레벨 정도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헤더 파일을 부르고 서로가 서로한테 꼬여요. 여기에서는 사실 A.H와 B.H를 포함해 얘기했지만 A.H가 C를 불러오고 C가 D를 불러왔는데 D가 B를 불러오고 그 안에 다시 A를 불러오는 이런 기능들이 서로 꼬이면 10개, 20개 정도 되는 헤더 파일들이 꼬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지만 헤더 파일을 가져다 놓고 카피를 해서 쭉 보고 이게 컴파일이 될까 아닐까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만든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하고 포인터를 이용해서 다른 클래스들 서로 연결하고 불러오고 동적 할당하는 것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서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